진짜 그러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중복조합이라는 녀석의 구조를 보면 이 중복조합의 구조는 방정식 형태의 구조로 만들 수 있어. 무슨 형태? 항상 방정식 형태의 구조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봐봐, 무슨 얘기냐면 내가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u 얘네를 더해서 12가 되도록 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성 x, y, z, u u를 y라고 씁니다. 이렇게 되는 녀석의 순서상의 기수 다 필요해. 그지? 그러면 내가 이거 중에 몇 개를 한번 적어볼게. 일단 뭐가 있을 수 있지? 3 더하기 3은 얼마? 12.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거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6은 12 이런 케이스가 존재할 수도 있고 맞지?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는 12 뭐 이런 케이스가 존재할 수도 있잖아.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잠깐만 X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고 Y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고 Z가 적혀있는 카드, U가 적혀있는 카드가 각각 좀 넉넉하게 갖고 있는데 X라는 카드를 몇 장 뽑았는지 Y라는 카드를 몇 장 뽑았는지 Z라는 카드를 몇 장 뽑았는지 U라는 카드를 몇 장 뽑았는지 모르겠으나 걔네들을 다 합쳐서 12장을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렇게 생각도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의 구조를 생각해보라고. 나는 X, Y, Z, U를 합해서 12였으면 좋겠는데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 거야. Z라는 카드가 넉넉하게 있어서 한 번에 12장을 다 뽑을 수도 있어. 그치? 그러면 나머지 Y, Z, U는 한 장도 안 뽑으면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12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12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거겠지. 맞아? 그러니까 나는 저런 방정식 문제를 딱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서로 다른 4개 중에 결국 12개를 뽑으라는 얘기는? 맞지? 서로 다른 4개 중에 12개를 뽑으라는 얘기야.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쟤를 봤을 때 무슨 얘기야?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 X, Y, Z 3, 3, 3, 3 더하면 12인데 X를 3장, Y를 3장, Z를 3장, U를 3장 뽑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중복조합이 되는 거지. 서로 다른 4개가 있는데 12개를 뽑아야 되니까 중복해야만 뽑을 수 있고 그럼 중복조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자, 그럼 요령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더하고 1 빼니까 15 12인데 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조건을 좀 바꿔볼게. 조건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라 양의 정수의 순서상, 즉 자연수 X, Y, Z, U가 있는데 걔를 합쳐서 이제 12를 만들어야 되는데 X, Y, Z, U가 자연수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빨리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서로 다른 4장의 카드가 있어서 12장을 뽑아야 해. 근데 얘네가 지금 자연수가 아니래. 자연수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0이 될 수는 없대. 그럼 생각해봐. 제한사항이 걸린 거잖아. 제한사항이 걸렸잖아. 0이면 안 된대. 그럼 우리 그 제한사항을 가장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어떻게? 지혜 어떻게 하면 될까? 잘 생각해. 얘네가 무조건 한 장씩은 뽑혀야 된대. 무조건
되는데 미리 한 장씩 뽑아 놓으면 되지. 한 장. 맞아? 나는 서로 다른 4개 중에 10장을 뽑아야 되는데 얘네가 자연스러운 얘기는 무조건 한 장씩은 뽑혀야 된다는 얘기고 한 장씩은 뽑혀야 되니까 걔네들을 미리 한 장씩 다 뽑아 놓고 시작하면 되잖아. 맞아? 그럼 얘 한 장 뽑았잖아. 그럼 지금 우리 12장에 몇 장 뽑았지? 4장 뽑았지. 그럼 몇 장만 더 뽑으면 되지? 8장만 더 뽑으면 되지. 맞지?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오케이. 그러면 4개 중에 8개를 뽑으시면 되죠. 이해가? 자, 조건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1보다 크거나 같고 z는 2보다 크거나 같고 u는 3보다 크거나 같대. 이런 정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빨리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되지? y는 무조건 한 장 이상 뽑아야 되고 z는 2장 이상 뽑아야 되고 u는 3장 이상 뽑아야 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 얘 y 하나, z 2개, u를 3개를 먼저 뽑아놓고 그럼 몇 장 뽑았어? 6장 뽑았지? 그럼 이제 몇 장 더 뽑으면 돼? 6장 더 뽑으면 되지. 몇 개 중에? 서로 다른 4개 중에. 얘를 하나, 얘를 2개, 얘를 3개를 뽑아놓고 나면 그 다음엔 얘네가 하나도 안 뽑혀도 되고 어떤 거 하나가 다 뽑혀도 되고 지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확인해 몇 개? 일단 뽑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조금 또 바꿔. 얘를 만족하는 정수.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돼. 12가 16으로 빙고. 맞죠? 왜? 내가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1, 이 0보다 크거나 같고 y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z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u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을 갖고 저기다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꾸 y를 써. 내가 y를 좋아하나? 얘가 원래 x, y, g, u가 얼마여야 되는데 12여야 되는데 1을 됐으니까 얼마? 16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나면 얘가 0 이상의 정수, 0 이상의 정수, 0 이상의 정수, 0 이상의 정수니까 처음 구분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네를 기준으로 어떻게 뽑을 수 있다? 이런 녀석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4개 중에 16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하면 돼? 얘네한테 그냥 하나씩 뺏어 갖고 와서 얘한테 주면 돼. 왜? 얘네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4H 16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중복잡이 가지고 있는 구조의 특징이야. 어떤 문제가 나오면 몇 개 중에? 그래서 중복잡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겠다 라는 생각으로 갖는 거야. 그렇게 문제를 바꿔서 푸는 거라고 알겠지?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중복잡. 그러니까 중복잡의 개념적인 특징은 여기 끝이야. 그러면서 얘네들을 활용해서 이제 함수 문제도 풀게 될 거고. 그리고 학교 시험을 보면 중복조합에서 함수의 개수 문제가 나올 확률이 가장 크죠. 함수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거야. 학교 시험 함수 문제 한 문제 나올 거야. 그게 조합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순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중복 순열 중복조합 문제 어디에든 다 출연할 수 있어. 분할로도 출연할 수 있지만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중복조합과 분할 쪽으로 출제되는 거. 좀 어렵게 나오면 중복조합과 분할이 섞여져서 나올 거고 좀 쉽게 나온다고 하면 중복조합으로만 나오거나 분할로만 나오겠지. 오케이? 오케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아니, 여기는 내가 너희에게 수업을 했다고 생각했어. 아, 그럴 것 같으면 토요일날 확통을 했을 텐데. 자, 봐봐. 중복조합의 수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할 때 무기명이래. 무기명. 무기명이라는 의미가 뭐냐? 봐봐. 내가 A, B 이렇게 2명의 후보가 있는데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있는 거야. 근데 얘도 백지에 뭘 갖고 있고 투표 용지를 갖고 있고 얘네가 각각 서로 같은 투표 용지를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서로 같은 투표 용지. 그러면 요 녀석이 A를 뽑고 얘가 A를 뽑고 얘가 A를 뽑는 거랑, 자 다시 얘가 A를 뽑고 얘가 A를 뽑고 얘가 B를 뽑는 거랑, 얘가 A를 뽑고 얘가 B를 뽑고 얘가 A를 뽑는 거랑, 얘가 B를 뽑고 얘가 A를 뽑고 얘가 A를 이렇게 뽑는 거랑,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요 세 가지 상황은 뭐가 됐든 A가 몇 표를 얻은 거고 A가 2표를 얻은 거고 B가 1표를 얻은 같은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얘는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셀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네가 후보니까 생각해보자. 투표를 하는 사람이 후보를 보고 아 누굴 찍지? 라고 고민하지. 후보자가 와서 태원아 내가 이따 매장 가서 쏠 테니까 찍어줘. 이러면 돼야 돼. 딱 좋아. 이건 불법이야, 그지?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투표자가 후보자를 보고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얘네를 보고 고르는 거고, 얘가 얘네를 보고 고르는 거고, 얘가 얘네를 보고 고르는 건데, 이 투표 용지가 서로 다른 거라면 중복 순혈이 되겠지. 왜? 얘네가 다 다른 거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기명 투표라는 건 요게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투표 용지에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어서 얘가 A를 받고 얘가 A를 받고 얘가 B를 받는 거랑, 얘가 A를 받고 얘가 B를 받고 얘가 A를 받는 게 서로 다른 거야. 네, 기명 투표니까 B가 누굴 썼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근데 무기명 투표는 여기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같아. 그러니까 중복해서 뽑을 수는 있으되 걔네를 나열할 수는 없지. 그럼 생각하는 거지. 아, 결국 이 두 후보가 투표한 사람이 몇 명 있으니까 3명 있으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몇 번 받아야 되는 거야? 2번 받아야 돼? 3번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3이 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고 나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른 2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3번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후보가 2명이 있어. 유권자는 몇 명 있고 6명 있고. 그러면 A 더하기 B가 얼마면 되는 거지? 6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얘가 지금 기명 투표야, 무기명 투표야? 무기명 투표지? 그러면 중복조합이고, 기명 투표면 중복 순혈인 거야. 왜? 얘가 2개 중에 선택해야지 곱하기 2. 얘가 2개 중에 선택해야지 곱하기 2.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냥 무기명 투표니까 어떻게 돼? 2개를 가지고 중복해서 몇 개를 뽑기만 하면 돼? 6개를 뽑기만 하면 돼. 이렇게 계산이 되고 끝난다는 거죠. 오케이? 너희 지금 이거 구분하는 거 잘 연습하셔야 돼. 지금은 얘가 중복 조합이라는 거 너희가 알고 풀잖아. 알고 푸니까 이런 문제를 딱 읽으면 뭐야? EH6이네? 이렇게 풀고 그냥 쑥 넘어간다고. 그리고 나중에 중복 조합하고 중복 순혈하고 순혈 조합하고 분할하고 딱 섞이면 무슨 얘기지? 이렇게 돼. 그래서 또 책을 펴. 책을 펴고 앞에 단원부터 문제를 풀어. 잘 풀려. 그리고 다시 시험을 보러 가. 안 풀려. 왜? 걔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이 단원에 내가 지금 어떤 기호를 써야 되는 걸 아니까 니네가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한다고. 근데 실제로 문제가 뒤집박수 딱 섞이는 순간 그런 생각이 안 든다고. 헷갈려. 진짜 헷갈린다고. 그래서 오죽하면 얘네들 8가지 케이스로 나눠갖고 서로 같은, 서로 다른, 서로 같은 막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놓겠어요. 8가지 케이스로.
그만큼 헷갈려하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 해서 외우면 기본적인 문제밖에 못 풀어.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를 풀면서 계속 알아야 돼, 느껴야 돼. 아, 중국적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스타일이 이렇구나. 중국 소녀는 저렇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 자, 필수지 15번. 조건이 있는 중복 조합의 수,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 각각 4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꺼낼 때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나는 뭐가 됐던 빨간색 더하기 파란색 노란색이야?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더하기 파란색을 합쳐서 몇 개를 뽑겠다는 얘기야? 몇 개? 6개를 뽑겠다는 얘기야. 구조 나왔잖아. 구조 나왔잖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합쳐서 6개를 뽑겠대. 방정식 구조 나왔잖아. 된 거잖아. 근데 문제를 좀 더 읽어봤더니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은 적어도 1개씩 뽑아야 된대. 즉 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1개씩 먼저 뽑으면 되잖아. 그럼 이제 우리 몇 개만 더 뽑으면 되지? 3개.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서로 다른 3개 중에. 그런데 여기가 함정이 생길 수 있어. 어떤 함정? 지금 여기를 봐봐. 지금 문제를 보면 4개씩 있었기 때문에 1개씩을 뽑아도 모두 다 3개 이상 남아 있었어. 맞지?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빨간색은 3개, 파란색은 4개, 노란색은 5개 있었다 쳐보자고. 그럼 내가 하나씩 뽑았어. 그러면 얘는 몇 개밖에 안 남았어? 2개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얘를 3개 뽑을 수 있어? 없지.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돼야 돼? 중복조합을 한 다음에 얘가 3개 뽑히는 경우는 없어. 있을 수 없잖아. 그 한 가지를 빼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버릇 쪽으로 1 쓰고 3개 중에 3개? 이렇게 뽑으면 이 문제는 맞잖아. 넉넉하게 있으니까. 근데 개수가 모자라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를 풀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3H3하고 끝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막 색깔이 같은 거 구분하지 않는다. 막 이게 무슨 말이니? 서로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지? 자, 필수의 16번.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를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형의 개수를 말하는. 봐봐. 이 문제 봐봐. 이게 얼마나 간단하니?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있는데 얘를 5제곱 했을 때 너 실제로 얘는 전개 안 해봤잖아. 그치? 전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너 a 플러스 b에 제곱을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a제곱 더하기 bab 더하기 b의 제곱이지. 얘 몇 차식이야? 얘는 몇 차식이야? 아니지, 2차식이지. ab에 대한 2차식이야. 얘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 몇 차식? 3차식. 얘 몇 차식? 3차식. ab에 대한 3차식. 왜 a 두개 b 하나 없어진 거니까? 얘 몇 차식? 3차식. 얘 몇 차식? 3차식. 즉 어떤 다항식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각 항이 모두 다 요 차수를 유지하셔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얘를 전개하면 x의 5제곱이 나올 수도 있고 y의 5제곱이 나올 수도 있고 z의 5제곱이 나올 수도 있고 앞에 개수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x 4개, y 하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x 2개, y 2개, z 하나 이런 항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런데 얘네들이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야. 얘는 사실 x 더하기 y 더하기 z x 더하기 y 더하기 z 선생 때 이거 z 이랬는데 너희 때는 g 이렇게 그러잖아. 그치?
너희는 파닉스를 제대로 배웠잖아. 맞지 지혜야? 너희들이 내 Z를 몰라? 그래? 너희도 벌써 늙은 거냐? 파닉스 배우잖아. 너 이거 다 배우잖아. H가 빠지는 걸까? H가 들어가는 거 같은데. 아무튼 너희는 다 배우잖아. 파닉스라는 걸. 배울 때 뭐야? 영어 처음 배울 때 그런 거 배우지 않아? 애플 이런 거 배우지 않아? 배우잖아. 배우지. 우리 다 파닉스를 다 제대로 배우잖아. 그래서 쟤는 지브라 이렇게 배우잖아. 아무튼 지야 그지? 근데 수업 시간에 내가 그럴 수도 없잖아. Z야. 근데 이렇게 되면 얘는 결국 이런 녀석들을 나열한 건데 그 중에 어떤 의미를 갖냐면 똑같이 생긴 거 지금 몇 개 있어? 똑같이 생긴 거 몇 개 있지? 5개 있지. 그 X, Y, G라는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똑같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의 주머니에서 나는 어떤 것들을 하나씩 꺼내야만 해. 하나 꺼내야만 된다고. 그랬을 때 이 녀석의 의미 5개 중에 2개에서 X가 2개에서 Y가 하나에서 Z가 나왔다는 얘기야. 얘는 모조리 X가 나왔다는 얘기지. 5개 중에 모조리 X가 나왔어. 그럼 내가 얘를 나중에 그걸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쓸 수 있어. 5개 중에 모조리 얘가 나왔다. 얘는 5개 중에 누구 나오고 X 2개 나오고 남은 3개 중에 여기서 2개 나오고 그리고 남은 1개 중에 얘가 나오는데 얘 2개를 뽑을 때 너희 같은 곳에 있는 순열에서 이런 게 썼잖아. 5개 중에 2개 한 개 뽑으면 2개 때문에 얘네 곧 나누기 2 해줘야 되잖아. 2평으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2평으로 나눠주시면 그럼 얘를 계산한 녀석이 이거의 개수야. 이렇게 나중에 배울 내용이긴 하지만 자 아무튼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는 내가 각 항을 생각해 보면 이 5개 똑같이 생긴 거 5개 중에 누군가는 몇 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누군가는 5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걔가 X가 몰빵이 되든 Y가 몰빵이 되든 X, Y를 나눠서 뽑든 X, Y, G를 나눠서 뽑든 몇 개를 뽑아야 돼? 5개를 뽑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 서로 다른 세계 중에 결과적으로 몇 개는 뽑아야 된다고? 5개를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세계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겠다? 5개를 뽑겠다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모조리 X가 나오면 이런 항이 되는 거고 모조리 Y를 뽑으면 얘가 되는 거고 X와 Y를 섞어서 뽑으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X와 G를 섞어서 뽑으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 X, 여기서 X, 여기서 Y, 여기서 Y, 여기 G를 뽑은 거랑 X, Y, G를 뽑은 거랑 뭐가 됐든 다 이런 녀석인 거잖아. 그래서 이런 녀석들의 개수를 이런 게 만약에 10개 나왔어. 그럼 이거 앞에 개수가 10이 생기는 것 뿐이지. 결국 뭐야? 나는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5개를 뽑으면 어떤 항의 모양이 갖춰진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중복 조합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이해가?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넘겨보시면요. 필수이 17번은 됐잖아. 그러면 의미하는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의미하는 정수래. x, y, z가 0이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그냥 어떻게 풀면 된다? 세 개 중에 중복을 합해서 10개를 뽑으면 되니까 어떻게? 3h 12게 되는 거고 그러면 12c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럼 밑에 2번은 양의 정수래. 양의 정수래. 그러면은 음수는 안 된다. 0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x하고 y하고 z를 뭐 하나씩은 뽑아놓고 그럼 몇 개 뽑으면 되지?
몇 개 더 뽑으면 돼? 그래 3H 7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제일 18번 문제를 보죠. A, B, C, D 중 0은 2개 의미 아닌 4개의 정수 A, B, C, D가 있는데 A, B, C, D 중 몇 개? 2개는 0이래요. 0이 2개 있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있는데 얘가 10이래. 근데 조건을 봤더니 의미 아닌 4개의 정수가 되어 있는데 A, B, C, D 중에 몇 개는 0이래? 2개는 0이래.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내가 중복자 문제를 풀어야 돼. 방정식 문제잖아. 중복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화학 분량 제한이 걸렸어. 4개 중에 몇 개가 0이야? 2개 0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4개 중에 0이 되려서 2개를 먼저 뽑으면 되지. 4개 중에 0이 되려서 2개를 먼저 뽑아. 그래서 내가 얘하고 얘를 뽑았다 치자. 그럼 얘하고 얘가 0이야. 그럼 A하고 D는 0일 수 있어 없어? A하고 D는 0일 수? 없어. 그럼 근데 결국 A하고 D를 합해서 몇 개를 뽑아야 되는 건데 10개 뽑아야 되는데 A하고 D는 0일 수 없어. 또 제한성에 걸렸네? 그럼 A하고 D는 무조건 한 개씩은 뽑아야 하는 거지. 한 개씩 무조건 뽑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한 개씩 뽑았어. 좋아. 그래도 나는 여전히 B하고 C를 못 뽑아. 뽑을 수 있는 건 A하고 D 중에만 뽑아야 돼. 몇 개를? 8개를. 맞죠? E, H, 8 곱해주시면 되는 거지. 0을 결정하는 가지수에다가 0이 결정되고 나면 나머지 2개를 가지고 10을 만드는데 나머지 2개가 0일 수 없으니 한 개씩 뽑아놓고 그러면 8개만 더 뽑으면 되지? 몇 개를 가지고? 2개를 가지고 8개. EH 8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니까 이게 문제집이 너무 쉬워서 이게 너희가 여기 문제가 별로 어려울 거 없네? 뭐 이렇게 받아들일까 봐 걱정스러운데 어려운 단어입니다. 아직 어려운 단어냐? 실제로 나중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다 나오면 많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하시고요. 자, 함수의 개수. 선생님 함수의 개수 어디까지 설명했더니 함수의 개수. 봤더니 x가 1, 2, 3 y가 4, 5, 6,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 1번 조건이 x하고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도 서로 다르다. 이게 무슨 함수 표현이니? 뭐야? 무슨 함수 표현이야? 1대1 죽을래? 1대1 함수지. 1대1 되면 밑에 뭐가 필요해? 꽁치 있어요. 꽁치가 붙어야만 1대1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근데 얘는 좀 없잖아. 1대1 함수인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서로 달라. 1대1 대응을 시킬 수가 없어. 이런 거잖아. 준혁이가 오늘 열받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현대상으로 PK 떠요. 내가 딱 그래서 내 친구들 3명을 딱 데리고 갔더니 저 새끼가 자기 친구들 4명을 딱 데리고 나타나는 거야. 1대1 대하는데 안 되지.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뭐 누구만 잡고 준혁이만 때려잡고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준혁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절대 뭐가 될 수 없어?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역의 개수하고 공역의 개수하고 치역의 개수가 모두 다 같아야 돼. 왜? 얘네가 1대1로 대응이 돼야 되면 얘가 나누면 안 되잖아. 얘는 지금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 1대1 함수라고 생각하면 자 얘 몇 개 중에 고를 수 있어? 4개 중에 고를 수 있어. 그래서 그 녀석이 이렇게 갔어. 이렇게. 그럼 2는 몇 개 중에 고를 수 있어? 2는 몇 개 중에 고를 수 있어? 3개 중에 고를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갖다 치자. 뭐가 됐든 이렇게 하면 설정을 좀 해놓자고 이렇게. 그럼 3은 몇 개 중에 고를 수 있지?
두 개 정도 볼 수 있지. 결국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거 무슨 구조야? 순열의 구조 아니야? 계산 결과가? 계산 과정이? 이렇게? 그래서 1대1 함수는 요거 중에 요만큼 세 개를 뽑아서 세 자리에 나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순열을 갖고 문제를 풀어. 자, 그 밑에를 봤더니 x1하고 x2가 부등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2번 x1이 있고 x2가 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fx1과 fx2가 서로 요 녀석을 만족한대.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나서 저 식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 얘네들이 같을 수 있어? 없어.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결국은 최소한 1대 함수라는 얘기야. 최소한 1대 함수라는 얘기인 거잖아. 맞지? 최소한 1대 함수는 왜? 같은 녀석한테 못 가거든. 그러면 4개 중에 최소한 몇 개는 뽑아야 돼? 4개 중에 최소한 몇 개 뽑아야 돼? 얘네 3개가 화살을 쏠 거잖아. 그럼 이거 중에 최소한 몇 개는 뽑아야? 3개는 뽑아야 하나 화살을 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이런 케이스가 되면 나는 4개 중에 최소한 몇 개는 뽑아야 돼? 3개는 뽑아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요 녀석과 요 녀석 뽑았다 치자. 그러면 얘네를 만족하려면 어떻게 가야 돼? 작으면 작은 녀석한테 가야 된다며. 이거 말고 있니? 없지. 그럼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배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죠. 맞잖아. 얘가 지금 뭔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얘기 아니야? 키가 더 크면 더 큰 데로 가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얘기는 배열하는 방법이, 왜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너희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 배웠잖아. 어디에서?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서에서 배웠다. 그지?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걔네끼리 자리를 못 바꿈으로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처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 한 가지. 그런 게 이런 케이스에 우리가 뭘로 푼다? 조합으로 푼다. N, C, L. 이런 문제는 N, P, L. 쉬워 아니지 뭐. 쉽다고. 그래서 이런 거 학교 시험에 안 나와. 알았어? 이렇게 심플한 학교 시험에 안 나와. 요즘에 강의는 잘 모르겠어. 요즘 강의는 문제가 자꾸 쉬워지고 있어서. 추면은 너희 1학년 때 경우의 수를 냈던 걸 떠올려 보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 얘네 1학년 때 경우의 수 문제 이 지역에서 낼 수 있는 문제 수준이 아니야.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자, 아무튼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는데,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이렇게 나와 있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렇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얘네들은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네들은 분명히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얘네들도 이 능이 없다면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조합으로. 근데 여기 능이 탁 붙으면서 얘네 두 개 서로 같을 수는 있어 없어? 같을 수는 있어. 그러면 난 얘네가 화살을 쏠 몇 개를 골라야 되는데, 2개를 골라야 되는데, 근데 이 2개를 고르고 나면 이 2개에 대해서 만약 이 1, 2였다면 얘가 동시에 4로 가거나 동시에 5로 가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그러니까 중복해서 4를 뽑거나 중복해서 5를 뽑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그러니까 내가 이 녀석에서 얘네가 몽땅 4로 가거나 몽땅 5로 가거나 몽땅 6으로 가는 거 가능하고 몽땅 7로 가는 것도 가능하고 이 두 개한테 나눠가는 것도 가능해. 얘가 4로 가면 얘가 5로 가고 얘가 5로 갔을 때 얘가 4로 가고 이런 식도 가능하지. 맞아?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원래는 조합의